네,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여름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네, 오늘은 김미경의 리프트 책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사이토 히토리 씨의 부자의 습관하고 요거 김미경의 리프트 또 정샘물 선생님의 나는 나를 믿는다. 그 책을 사놓고 세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미경의 리프트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변해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프롤로그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그날 나는 올해 마지막 강의를 했다. 그땐 마지막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이날이 내겐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프롤로그인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절절히 이 책에서 변해가는 시대에 맞서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 방법,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다 이 책에 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울컥하는 그 부분, 244쪽, 지옥 같은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이거를 한번 읽어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꾸만 미안하다. 나는 한정된 지구 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출생 복권에 당첨된 세대다. 어린 시절 코스모스가 핀 아름다운 들길에서 뛰어놀고 여름이면 산으로 둘러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산딸기와 아카시와 꿀을 따먹었다. 가을이면 청명한 하늘 아래서 미세먼지 없이 운동회를 했고 겨울이 되면 산성 눈 없이 언 손 한가득 눈을 퍼 담아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역사책 속으로 역사책 속 사진으로나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은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다. 우리 세대가 마음껏 쓰다가 오염된 환경을 물려준 것도 마음 아픈데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코로나 세대가 되고 말았다. 아우, 새소리가 굉장히 정겹죠? 네. 새소리 신경 쓰느라고 책이 안 읽혀지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어서 네, 행복하고요. 같이 이런 새소리, 이 아름다운 풍경 같이 느꼈으면 합니다. 아마 내가 무상으로 누렸던 그 많은 일상의 행복들을 우리 아이들은 돈을 주고도 못 누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물도 공기도 돈을 주고 사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나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황폐해진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2019년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숙연해졌다. 왜 한정된 자원을 마구 쓰고 돌려놓을 대책도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아이들의 이 억울한 호소는 이 기후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와 어른들에게 보내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옥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수 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마 다양한 일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행동을 감염병의 원인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제야 좀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만일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기후위기 대응에 합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를 찾아온 전령일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학자인 최재천 석좌 교수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어머니인 박경리 선생님을 꼽는다. 그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전에 박경리 선생님이 남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연은 무한하지 않다. 지구의 자원은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다. 우리가 꺼냈으면 쓸수록 지구는 점점 고갈된다. 인출도 적당히 해야 자연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미래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배출해서 몽땅 꺼냈으니 아이들이 누려야 할 자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좀 갚아야겠다. 우선은 그동안 대출한 것을 갚고 여력이 남아 저축까지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아이들을 더 잘 입히고 더 잘 먹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워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하지만 이건 일단 살아남은 뒤의 일이다.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더는 의미 없는 일이 될 테니까 말이다. 네, 새소리가 지저귀면서 제 책 읽는 소리가 잡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관련 책을 읽고 우리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환경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 인문학자, 철학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그 결과 내 나름대로 3가지 답을 찾았다. 첫째, 좀 남기자. 오직 현재만 나의 풍요만 생각하면 무조건 더 쓰게 된다. 미래 재앙을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덜 쓰는 것뿐이다. 77억의 인류가 망친 환경은 77억의 인구가 변상해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최악의 경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을 지옥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다. 고통과 절망으로 뒤덮일 땅에 아이들을 두고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매일 대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생태학자나 환경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적어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몰라서 외면했던 것은 지난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럽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선다면 조금이라도 시계를 늦출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 보러 갈 때마다 몇 가지 질문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 제품을 꼭 사야 할까? 조금 비싸도 친환경 제품으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스티로폼에 둘러싸인 제품은 안 사는 게 환경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약간 벌레 먹은 과일을 사면 지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친환경 필터를 거쳐 판단해보는 생태적 일상을 습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나도 얼마 전부터 나만의 생태적 일상을 시작했다. 일회용 컵 말고 텀블러에 담아주세요. 봉투는 필요 없어요. 장바구니 담아 갈게요. 조금 번거로워도 텀블러와 장바구니 들고 다니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소비를 최소화하는 습관을 시작한 것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내 일상의 작은 변화로도 우리는 환경을 살리는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웃소싱 해왔다. 재생 업체에게 나의 부주의를 처리하게 하고 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환경 전문가나 생태학자들의 오랜 외침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덜 쓰는 습관으로 우리의 몫의 책임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다. 둘째, 돈을 더 쓰자. 얼마 전 최재천 교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면 당장은 이득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해왔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어요. 경제학자 입을 벌려 환경 문제는 곧 경제 문제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든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기업이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예상대로 기업들은 약간의 기부를 하는 것으로 듣는 신용만 했을 뿐이다. 생태나 환경 분야는 항상 개발 논리에 밀려 찬밥 신세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스크나 백신이 아닌 환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도 이미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다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생산으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제는 기업도 자영업자도 자신의 사업과 그 제품에 가깝게는 친환경 멀리는 기후변화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소비자가 할 일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에 박수를 쳐주는 일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더 써야 한다. 전기나 석유는 덜 써야 하지만 일반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싼 친환경 제품은 더 써줘야 한다.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복리 적금이기 때문이다. 최재천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동안 우리를 대신해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애써온 분들을 오랫동안 모른 척 살아온 것이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생명다양성 재단에 기부금이 부족해서 직원을 내보내야 할 처지라고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교수님, 저도 생명다양성 재단에 후원할게요. 최 교수님과 인터뷰 영상이 김미경 TV를 통해 업로드되자 많은 구독자의 마음이 움직였나 보다. 얼마 뒤 최재천 교수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을 시작했다고, 고맙다고, 아직은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했다. 셋째, 좀 불편하자. 생각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 전기도 물도 아끼지 않고 펑펑 쓴다. 싸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미래의 자원을 마구 써서 저렴했던 것이다. 미래에 닥칠 위험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편의만을 생각한 것이다. 이제는 불편, 비용을 추가해야 계산이 맞을 것 같다. 탄소를 줄이는 불편 비용을 더해야
얼추 가격이 맞는다. 지금까지 편하게 써온 것을 이자로 보태서 다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1인 1톤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읽으며 반성을 많이 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나 사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은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데 애꿎은 아이들에게 대신 짐을 지운 듯 느낌이 들었다. 시작도 우리가 했으니 해결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에어컨도 덜 틀고 자동차도 덜 타고 전자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바꾸고 안 쓰는 전기 코드는 빼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덜 만들어내고 물도 절약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불편을 조금씩 내 것으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자동차를 최소로 타겠습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전기를 최소로 쓰겠습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로 만들던 포스터 구호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딱 이 수준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우리는 걸음마 수준이니까 말이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더 나은 솔루션과 메시지를 제안해온 나인데 환경 분야에 이처럼 소홀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 어른들이 본격적으로 나서면 아이디어가 수천 가지도 넘을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중이다. 아마도 나는 조만간 내가 가장 잘하는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구는 우리 세대가 쓰고 난 다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살아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내며 살아야 갈 수 있다. 모든 불행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 언제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말이다.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나를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이 불행이 왜 나에게 왔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대답하자. 이번 코로나는 나 역시 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불행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쓴 만큼 돌려준다는 생각, 아이들이 쓸 미래의 자원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쓰고 더 많이 남겨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 추가된 우리 어른들의 의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도 계속 읽고 싶은데, 네,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3가지 백신. 네, 10명 중 7명이 코로나 불로. 네, 그 다음에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 있다는 거 감사하게 보고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